어느덧 해가 뉘엿뉘엿지는 창가에 앉아있으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마음 한구석이 괜히 묵직해질 때가 있어요. 하루가 저물어가는 풍경을 바라보고 있자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참 열심히도 살았구나.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았어요. 새벽이 오기도 전에 몸을 일으켜 아직 식지도 않은 밥 한 술을 급하게 삼키고 일터로 향하던 날들이 있었잖아요. 여름에는 땀이 비오듯 쏟아졌고 겨울에는 손이 얼어붙어 문고리를 제대로 잡지 못하던 날도 있었죠. 그래도 쉬지 않았어요. 쉬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하루라도 멈추면 그 다음 달 생활이 흔들릴 것 같았거든요. 아이들 학원비며 집세며 밀려올 숫자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돌이켜보면 우리는 늘 계산하며 살았어요. 하지만 그 계산은 늘 나 자신이 아닌 가족을 위한 계산이었죠. 내 입에 들어가는 음식은 늘 마지막이었고 자식 입에 들어가는 것이 먼저였어요. 새 옷을 사는 일보다 통장에 10,000원짜리 몇 장 더 남아있는 게 마음을 편하게 만들던 시절이 있었죠. 친구들과의 술자리는 점점 줄어들었고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가는 일은 늘 뒤로 미뤄졌어요. 그때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부모라는 이름은 원래 그런 것이라고, 가장이라는 자리는 원래 참고 견디는 자리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인생에서 가장 빛나던 시간을 돈과 맞바꾸었어요. 아니, 조금 더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 가족의 안온한 노후와 맞바꾼 것이겠죠. 그런데 말이에요. 이제 와서 조용히 인생의 장부를 펼쳐보니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하나 생겨요. 분명히 우리는 계산을 틀리지 않았어요. 분명히 허투루 쓰지도 않았고 남들처럼 허황된 욕심을 부리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왜 정작 우리가 가장 보호받아야 할 노년이 되어서야 돈은 손가락 사이로 모래처럼 빠져나가는 걸까요? 이 질문은 오늘 이야기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많은 분들의 마음속에도 이미 오래전부터 자리 잡고 있던 질문일지도 모르겠어요. 이번만 도와주면 평생 은혜 안 잊을게. 아버지,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이 말들이 귀에 들려오는 순간 우리는 왜 그렇게 단호해지지 못하는 걸까요? 평생을 살아오면서 돈의 무서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보증 하나 서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지 몸으로 배워온 사람들이 바로 우리인데도 말이에요. 젊은 시절에는 계약서 한 장에도 신중했고 계산기 두드리며 밤새 고민하던 우리가 왜 나이가 들수록 정이라는 단어 앞에서, 자식이라는 이름 앞에서 판단을 멈추게 되는 걸까요? 그 순간 우리는 숫자를 보지 않아요. 대신 얼굴을 봐요. 그 사람이 흘리는 한숨을 듣고 흔들리는 목소리를 듣고 함께 보냈던 시간을 떠올리게 되죠. 그러다 보면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올라와요. 내가 아니면 누가 도와주겠나? 지금 외면하면 평생 후회하지 않을까?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노후를 지탱하던 성벽에 아주 작은 금이 생겨요. 그 금은 당장은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금은 점점 넓어지고 깊어져 결국 성벽 전체를 무너뜨려요. 우리는 흔히 돈을 빌려주는 일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노후의 돈은 젊은 시절의 돈과 달라요. 노후에 건네는 돈은 도움의 손길이 아니라 내 남은 인생의 일부를 떼어주는 행위라는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닫게 되죠. 젊을 때의 돈은 기회였어요.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었고 실패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었죠. 몸이 있었고 시간이 있었고 무엇보다 다시 도전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젊을 때의 돈은 도전의 자본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노후의 돈은 전혀 달라요. 70이 넘고 80을 바라보는 나이에 잃어버린 돈은 다시 벌 수 있는 기회가 아니에요. 그것은 곧 내 삶의 안전망이 찢어지는 일이며
내 생존권을 남의 손에 맡기는 일과 같아요. 돈이 없으면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은 선택권이에요. 아플 때 병원을 갈지 말지 고민하게 되고, 약값이 부담되어 처방전을 들고도 약국 문 앞에서 발길을 돌리게 되죠. 친구를 만나 차 한 잔 마시는 일조차 계산이 필요해지고, 작은 외출 하나에도 마음이 불편해져요. 노후의 가난은 단순히 불편함이 아니라 존엄의 상실로 이어지거든요. 그리고 가장 무서운 사실이 하나 더 있어요. 돈을 빌려줄 때는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지만, 돈을 돌려받으려 할 때는 야속한 사람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부모가 되어서 그럴 수 있어요. 친구 사이에 계산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 말들은 결국 돈을 지키려는 사람에게 죄책감을 씌워요. 결국 우리는 돈도 잃고 사람도 잃고 스스로를 탓하게 되죠. 그때 왜 그렇게 어리석었을까? 하지만 이미 늦은 뒤에요. 젊은 시절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긴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가족이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맞아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말이죠. 가족을 위해 살았던 그 시간들이 나중에 어떻게 기억되는지 아세요? 어느 할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평생 남편 뒷바라지하고 아이들 키우느라 내 이름으로 된 통장 하나 제대로 만들어 본 적이 없었다고요. 그런데 남편이 먼저 가시고 자식들이 각자 삶을 살게 되니 남은 건 병원비 걱정뿐이었대요. 그때 깨달았대요. 내가 나를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지켜주지 않는다는 걸. 이 이야기를 듣고 저는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분들의 이야기가 그 안에 겹쳐 보였거든요. 우리는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아왔어요. 그런데 정작 그 누군가들은 내가 힘들 때 어디에 있었나요? 병원에 누워 있을 때 옆에 있어준 사람은 과연 누구였나요? 장례식장에 가보면 알게 돼요. 진짜 남는 사람이 누구인지를요. 돈이 있을 때는 전화가 자주 왔어요. 명절이 되면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었죠. 하지만 돈이 바닥나면 연락이 뚝 끊겨요.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관계라는 게 얼마나 조건적이었는지를요. 이제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이야기해 볼게요. 숫자는 차갑지만 적어도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첫째, 노후에는 복구할 시간이 없어요. 젊을 때의 손실은 다시 벌어복구할 수 있지만 노후의 손실은 인생 전체를 갉아먹어요. 통계적으로도 65세 이후 빈곤층으로 떨어진 노인이 다시 중산층으로 회복할 확률은 거의 없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다시 일할 체력도 기회도 없기 때문이에요. 둘째, 노후 자금은 생활비가 아니라 의료비이자 간병비예요. 나이가 들면 병원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질병 앞에서 돈이 없다는 이유로 치료를 미루는 삶은 상상보다 훨씬 비참해요. 셋째, 인플레이션이에요. 지금의 돈과 미래의 돈은 같은 금액이라도 가치가 달라요. 자식이나 친구에게 돈을 빌려줄 때 우리는 원금을 기준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이미 큰 손실을 감수하고 있는 셈이죠. 넷째, 기회비용이에요. 그 돈이 내 통장에 있었다면 매달 작은 현금 흐름이 되어 나를 지켜줬을 돈이에요. 하지만 돈을 빌려주는 순간 그 흐름은 완전히 끊어져요. 어느 나라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70대 노부부가 평생 모은 돈을 아들의 사업 자금으로 빌려줬어요. 아들은 말했죠. 1년만 기다려달라고 반드시 갚겠다고요. 하지만 1년이 지나도 돈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죠. 노부부는 병원비가 없어 치료를 포기했고 결국 할머니가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장례식장에 아들이 왔어요. 그리고 울면서 말했대요.
죄송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하지만 돈은 끝내 갚지 않았어요. 할아버지는 장례식이 끝나고 혼자 남겨진 집에서 조용히 말했대요. 내가 왜 그때 그 돈을 줬을까?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 같으세요?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노후의 친구는 참 소중해요. 외로움을 달래주고 지난 시간을 함께 웃으며 떠올릴 수 있는 존재니까요. 하지만 돈이 개입되는 순간 그 우정은 아주 조용히 끝이 나요. 돈을 빌려준 쪽은 점점 조심스러워지고 돈을 빌려간 쪽은 점점 피하게 되죠. 처음에는 미안해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부담이 되고 결국 원망으로 바뀌어요. 왜 이렇게 독촉하냐? 자기는 여유 있으면서 이런 마음이 쌓이면 30년 우정도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진짜 친구라면 애초에 당신의 노후 자금을 노리지 않아요. 당신이 그 돈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에요. 어느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친구한테 돈을 빌려주고 그 친구를 잃었다고요. 차라리 돈을 안 빌려줬으면 친구는 남았을 거라고요. 그 말을 들으면서 가슴이 아팠어요. 결국 양쪽 다 잃어버린 셈이잖아요. 돈도 관계도 모두 사라진 거예요. 자식에게 내어준 노후 자금은 대부분 돌아오지 않아요. 그 돈은 빌려준 돈이 아니라 사라진 돈이 돼요. 하지만 더 아픈 것은 돈이 아니라 관계예요. 부모는 채권자가 되고 자식은 채무자가 되죠. 사랑과 존경이 있어야 할 자리에 부담과 회피가 들어서요. 자식은 부모를 피하게 되고 부모는 말수가 줄어들어요. 어느 어머니가 조용히 울면서 말씀하셨어요. 아들한테 돈을 빌려주고 1년 동안 전화 한 통 못 받았다고요. 명절에도 오지 않았대요.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나 싶었대요. 그런데 알고 보니 아들이 어머니를 피하고 있었던 거예요. 돈을 갚지 못한 미안함 때문에요. 결국 그 어머니는 돈을 포기했어요. 아들을 잃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아시나요? 돈을 포기했는데도 관계는 예전처럼 돌아오지 않았대요. 한번 틀어진 관계는 돈으로도 시간으로도 회복되지 않더래요. 돈이 없는 부모는 자식에게 짐이 돼요. 돈이 있을 때만 부모는 존중받아요. 이것이 잔인하지만 현실이에요. 우리가 젊었을 때는 달랐잖아요. 부모님이 가난해도 존경했고 부모님이 아파도 곁을 지켰어요. 그런데 지금은 왜 다를까요? 시대가 변했기 때문이에요. 효도라는 가치가 점점 희미해지고 개인의 삶이 더 중요해진 시대예요. 이걸 탓할 수는 없어요. 다만 받아들여야 해요. 그리고 준비해야 해요.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도록요. 거절은 상대를 밀어내는 행위가 아니에요. 나를 지키고 관계를 지키는 마지막 보호막이에요. 설명하지 마세요. 길게 말하지 마세요. 미안해하지 마세요. 형편상 어렵다. 이 한마디면 충분해요. 잠깐의 서운함은 지나가요 하지만 돈을 잃은 고통은 평생 남아요. 어느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평생 착하게 살았다고. 누가 도와달라고 하면 못 이기는 척했고 누가 힘들다고 하면 내 것을 나눠줬다고요. 그런데 정작 내가 힘들 때는 아무도 없더래요. 그때 깨달았대요. 착한 사람은 이용당하기 쉽고 너무 많이 주면 당연하게 여긴다는 걸요. 그래서 이제는 아니라고 말하기로 했대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편해졌대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진짜 소중한 사람들은 여전히 곁에 남아있더래요. 거절했다고 떠나는 사람은 애초에 진심이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는 평생 베푸는 삶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지킬 때가 됐어요. 베풀 만큼 베풀었고 줄 만큼 줬어요. 이제 남은 것은 온전히 내 것이에요. 누구도 함부로 가져갈 수 없는
내 삶의 마지막 안전망이에요. 돈을 지키는 건 이기심이 아니에요. 생존이에요. 어느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젊을 때는 돈이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했대요. 하지만 나이 들어보니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더래요. 병원도 못 가고 약도 못 사고 친구도 못 만나고 밥도 제대로 못 먹더래요. 그때 깨달았대요. 노후의 돈은 삶의 질이 아니라 삶 그 자체라는 걸요. 평생을 가족과 사회를 위해 살아오신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살아도 돼요. 내 돈을 지키는 일은 이기적인 선택이 아니에요. 내 삶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선언이에요. 어느 작가가 이런 글을 썼어요. 늙는다는 건 점점 작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 단단해지는 과정이라고요. 세상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나를 지킬 줄 아는 힘이 생기는 거라고요. 맞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충분히 단단해졌어요.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돼요. 더 이상 미안해하지 않아도 돼요. 내 것을 지키는 건 당연한 권리예요. 어느 나라의 노인복지 전문가가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노후에 가장 행복한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자기 돈을 잘 지킨 사람이라고요. 남에게 빌려주지 않고 낭비하지 않고 자기 삶을 위해 꾸준히 사용한 사람들이 가장 만족도가 높았대요. 왜냐하면 그들은 끝까지 선택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고 누군가를 원망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삶을 살아낸 거예요. 그게 진짜 존엄한 노후래요. 오늘 밤 거울 속에 자신에게 말해주세요.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이제는 내가 너를 지켜줄게. 평생 남을 위해 살았으니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돼. 더 이상 미안해하지 말고, 더 이상 눈치 보지 말고, 당당하게 내 것을 지켜. 어느 시인이 이런 시를 썼어요. 노년은 인생의 마지막 장이 아니라 가장 정직한 장이라고요. 더 이상 꾸미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참지 않아도 되는 진짜 나로 살 수 있는 시간이라고요. 맞아요. 우리는 평생 누군가의 부모였고, 누군가의 배우자였고, 누군가의 친구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냥 나로 살아도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편한 대로, 내 돈으로 내 삶을 지켜가며 살아도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남은 시간을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기를 바라요. 당신의 노후가 불안이 아니라 평온으로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해요. 그리고 기억해 주세요. 당신이 지켜온 그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당신 인생의 땀과 눈물이 담긴 마지막 존엄이라는 걸요. 아무도 함부로 가져갈 수 없는 당신만의 것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 당신에게 손을 내밀고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이 돈이 나가면 내 삶은 어떻게 될까? 이 선택이 정말 나를 위한 선택일까? 그 질문에 확신이 서지 않으면 주저없이 거절하세요. 당신은 평생 충분히 베풀었어요. 이제는 지킬 때예요. 당신의 남은 시간이 당신의 것으로만 채워지기를 바라요.